네, 086 공의준의 정세 분석 첫 방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지정체제 국민의힘 총선 참패 확률 90% 이런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유튜브 새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아직 라이브 방송 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녹화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저의 육성을 생생한 라이브로 듣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1000명을 채워야 됩니다. 1000명을 채워야 됩니다. 1000명에 한해 채워야 돼요. 지금 0명입니다. 지금 빵명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도 아니고 빵걸음부터. 첫 번째 질문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윤석열 지정체제 국민의힘 총선 참패 확률 90%. 제가 왜 90%라는 단어를 썼냐? 사실 이거는 그 어떠한 여론조사에도 있지 않습니다. 갤럽, 그리고 제가 흔히 게터미터라고 자주 말하는 모미터에도 없고요. 그럼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 제 나름대로의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 엊그제 윤핵관, 이 윤핵관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윤핵관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대가리를 절대로 얼굴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익명으로 처리해요. 제가 그래서 이 윤핵관들을 아주 못된 것만 배웠다고 그러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 익명의 윤핵관이 어저께 그런 말 했습니다. 차기 다음번 당대표, 어떻게 보면 그 이준석 전 대표를 거의 군사 쿠데타 식으로 숙청하고 제거하고 새로 뽑는 당대표를 경선할 때 경선 룰을 하겠다. 어떻게 바꾸냐? 당심 곧 경선 결과에서 당원 투표가 90%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 정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 민심의 말은 어떤 거냐? 민심의 반대말은요, 당심이에요. 곧 당심을 90% 반영하겠다는 거는 민심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기 당대표, 이 당대표가 이제 다음번 총선을 공천부터 선거운동까지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다음번 총선을 주도할 당대표를 민심을 완전히 배제하고 당심의 근거에서 뽑겠다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당원 의사를 100에서 90% 반영하겠다는 거는 이거예요. 패배할 확률 90%를 먹고 들어가겠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한국 정치에서는 당원 당심의 비율을 높이는 것 이꼬르 패배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심 90% 이꼬르 패배할 확률 90%라고 아주 명확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전에는 몇 프로였어요? 그전에는 5대5 정도였죠. 한마디로 알 수 없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5대5 게임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심, 곧 민심과는 큰 상관은 없는 당심을 최소화하고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경선 구조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민심을 극대화하는 어떠한 그 선거, 당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탄핵당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심 50, 어떻게 보면 그 민심 절반, 당심 50 이렇게 간다는 거는 승패를 알 수 없다는 건데, 여기에서 당심 90% 가겠다는 거는 패배할 확률 90% 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걸로 이제 그 예상이 얼마나 들어봤는지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본론 드리겠습니다. 왜 질 거를 뼈에 알면서도 길을 쓰고 당심의 비율을 높이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나 총선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총선에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뭐냐? 한국 정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밖에서 비리비리한 정당들 속에 안에서는 치열하게 다퉈요. 그러니까 곧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당권이라도 확실히 잡아야겠다는 발상이 결국 당원, 당심 90% 반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게 된 거죠. 익명의 윤핵관. 그리고 사실은 익명의 윤핵관이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저 악명 높은 체리 따봉 사건을 밝혀낸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 용산에 어떤 윤핵관은 어떤 사람이었냐? 윤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심했어요. 식스센스. 저는 그 당시에 이건 정말 식스센스를 능가하는 반전이었다. 왜냐면 거기서 결국 식스센스에서는 갑자기 그 영화 배우가 누구더라? 갑자기 브루스 윌리스? 맞다. 브루스 윌리스가 범인이었잖아요. 네.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잖아요. 네. 마찬가지처럼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던 것보다 더 큰 반전이 뭐였냐? 용산 윤핵관은 곧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엄청난 반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자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정확히 확인 안 된 겁니다만은 트위터 아닙니다. 트위터가 아니고 텔레그램 본사에서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유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심했다. 근데 체리 따봉 유료화의 주력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전 그래서 그런 주장을 감히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텔레그램이 체리 따봉 유료화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 수익의 최소 30%는 윤 대통령에게 드려야 됩니다. 왜냐? 체리 따봉 최대 홍보 대사가 누군데? 윤석열인데.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김건희 여사는 천공한테 왜 노라고 하지를 못하나, 뭐 이런 주제예요. 근데 이거는 미리 좀 궁금한 게, 아니 김건희 여사가 천공한테 노라고 못하는 게 아니고 노라고 못하지. 거기가 스승인데 어떻게 노라고 해요? 여기서 제가 어하는 사이에 제가 두 가지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 첫 번째 이준석 전문가예요. 동시에 제가 또 김건희 전문가야. 맞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과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같이 진행하는 강동소에서 제가 그때 그렇게 선언한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공 선배님, 형 이참에 한번 김건희 평전을 써보지 하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김건희 평전 약하다. 나는 더 센 걸 하겠다. 어떤 거냐? 뮤지컬 김건희 만들겠다. 뮤지컬 김건희. 왜냐? 지금이야 뭐 김건희 여사가 찌릿다 욕을 먹고 계시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는 김건희에 대한 동정론일 것 같아. 동정론이. 그래서 저는 10년 정도 후에 제가 이제 뮤지컬 김건희를 무대에 올리면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동정론과 맞물리면서 굉장한 흥행의 돌풍이 일으킬 것 같아요. 흥행은 나중에 문제고 왜 노라고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천공, 그분이 정확히 법사인지 스님인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저는 편의상 천공 법사라고 하겠습니다. 천공 법사라고. 천공 법사에게 노라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노라고 안 하는 거예요. 노라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천공이 위에 있고 김건희 여사가 밑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천공이 아래에 있고 김건희 여사가 위에 있어요. 주종이 달라요. 주종이. 선우 위아래가 달라요.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못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집안은 장사꾼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김건희 여사 집에서 다양한 장사에 여러 가지 이제 품목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사람 재우는 장사도 있었고 사람들의 여관. 잠자리 제공하는 호텔? 좀
고급스럽게 숙박업, 숙박업. 하우징 서비스, 아. 템포러리 하우징 서비스, 아. 임시 이제 거주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장사꾼 집안에서는 하나의 가풍이 있습니다. 어떤 가풍이냐? 우리는 손해 날 짓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게 장사꾼 가풍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김건희 여사와 천공 이 관계가 진짜 두 사람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천공과 연관 검색어가 됨으로써 물론 천공은 어떤 효과가 있냐? 장사가 잘 되죠. 장사가 잘 되는 효과가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 또 어떤 효과가 있겠냐면은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두 사람 입장에서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두 사람은 열성 지지자가 없어요. 열성 지지자가 없어요. 한마디로 윤석열과 김건희 위해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단적으로 현재 윤석열 정권의 주축으로 꼽히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한 집단 윤핵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여의도 정치인들인데 사실은 그 윤핵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 당장 윤 대통령에게 권력 있으니까 친한 척 할 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검사들인데 여러분 검사를 5글자로 늘리면 뭐가 되느냐? 검찰 공무원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 공무원에서 방점은 앞에 검찰이 아니고 뒤에 공무원에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의 특징이 뭡니까? 공무원은 영혼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고 욕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욕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욕이냐면은 개구리한테 왜 자꾸 개구 우냐고 욕하는 것 같아요. 왜냐? 기본적으로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저희가 한마디로 이득이 삶의 목표인 것, 한마디로 이익이 삶의 목표인 사람이 장사꾼이 되듯이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있으면 공무원 못해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국가는 개뿔. 요즘에 공무원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공무원 왜 되냐면은 하나 고용이 안정돼서요. 그리고 최근에 임용고시 붙는 교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정으로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안정된 고용을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 나오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천공한테 노라고 못하는 게 열성 지지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좀 부족하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는 열성 지지자가 없는데 천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이거는 천공 열성 지지자들이 규합해줘요. 김건희 여사 대신 김건희 여사 지금 보면은 오늘 아주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뭐 일베에 MBC 기자에 대해서 약간 신상을 협박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물론 그게 뭐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 또는 사회 세력에 대해서 가장 적게 신문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천공 같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김건희 여사와 천공 사이가 물론 뭐 두 사람이 어떤 뭐 용역 계약을 썼을 리는 없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리고 정치는 항상 결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천공이라는 사람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열성 지지자를 규합하는 일을 아웃소싱 받은 거예요. 아웃소싱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현재 많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천공과 관계를 끊으라고 욕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가 진짜 만약에 천공과 관계 끊는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지지할 겁니까? 지지 안 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천공과 관계가 있든 관계가 없든 어차피 계속 김건희 여사 욕하고 계속 윤 대통령 계속 뭐 씹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는 그나마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나 김건희와 내 남편 윤석열을 위해서 무슨 지지라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식 표현으로 윤석열 김건희의 총폭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천공이
규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뭐 다 어쨌든 열성 지지자가 있어야 되니까 지지 기반이 약한 김건희 그렇죠. 여사로서는 그런 방법도 뭐 충분하게 이를테면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이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절 때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을 한번 순방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지금 상태에서 시장에서 만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윤석열 외치거나 여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함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천공이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대신 아웃소싱 받아서 규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천공한테 노라고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안 하는 거다. 왜냐? 그나마 천공이 있기에 나를 위한 총폭탄을 모아주는 건데 저 사람마저 없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뭐 두고 볼 만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아예 관심 줄 가치조차 없다 뭐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그 총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임기 중반이나 임기 후반에 치러지는 모든 선거, 그것이 이제 재보궐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 선거든 간에 모든 선거는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게 돼 있습니다. 그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띈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야당이 개판이건 잘나가건 못났던 야당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아웃 오브 사이트, 한마디로 안중인 겁니다. 관심 없어요. 야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오직 정부 여당이 과연 국정을 잘 운영하는지 아니면은 민심을 흡족하게 만드는지만 중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지지자들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 우리가 이재명만 잡아내면은 국민들이 우리를 막 지지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어차피 총선은 내후년 치러지게 돼 있습니다. 내후년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3년 차에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무조건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잘 운영했냐, 국정을 잘 관리했냐, 그리고 이제 경제가 좋아졌냐, 민생이 개선됐냐,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이 민심과 잘 소통을 하냐,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만약에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에 되찾았습니다. 근데 과연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보다도 상태가 좋아졌습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받을 때와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똑같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어요. 기득권의 온상에 구태 온상에 뭐 온갖 어중이 떠중이 양아치 깡패 뭐 다 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이 박 대통령 탄핵당한 지 5년 만에 정권이 되찾았냐? 딴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이 워낙 이반돼 있던 겁니다. 결국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옛날보다 혁신이 돼서 반성이 돼서 변화를 했어. 이걸 안 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2년 후 정도 총선을 치러질 때는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이 아니고 정진상이라도 국민들은 그거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관심을 줄 가치조차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재명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지들끼리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그 한마디로 이른바 극소수의 틀투버들. 제가 실명 거론할게요. 무슨 뭐 가세현, 뭐 이봉규, 뭐 신혜한수 이러한 떨거지들 각종 한마디로 이제 인생의 목적이 슈팅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중시하는 거지. 저는 그래요. 인생의 목적이 슈팅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주당 상태 관심 없어요. 2년 후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안 나오고 하는 것도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주요 주장 아니에요? 누가 못 싸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하고 제대로 싸움을 못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 뭐 이게
그 사람들 하는 얘기 아니냐. 어차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적대적 공선관계예요. 그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이제 싸우는 척하면서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운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 뭐 실제로 멱살을 잡습니까? 뭘 합니까? 서로 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기득권 누리면서.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오늘 얘기한 세 개를 다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총체적으로 자신이 없다는 거네요.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뭐 자기들이 잘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물론 뭐 윤 대통령이야 현재 상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객관적인 정세 분석이 안 되는 상태예요. 제가 왜 공유준의 정세 분석을 왜 이렇게 시작했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대통령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세 분석을 못 하고 있어요.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우주에 벌써 뭐 대기권 돌파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목표의 하나가 달나라에 이제 하나 국산 위성을 보내는 건데 보면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달나라 보내는 위성에 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전혀 뭐 민씨가 동떨어진 곳에 계신데. 하여튼 뭐 저기 도어 스토핑도 사라지고 해서 그 우리 저기 공원로께서 이제 도어 스토핑을 하겠다 네,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첫방을 오늘 한 건데.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뭐 게 정리를 오늘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이게 원래 이거 라이브를 했으면 좀 댓글도 보면서 생생하게 피드백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현재는 이 공유준의 정세 분석의 구독자 빵명입니다. 구독자 빵명이요 지금. 1000명이 돼야지 라이브가 그렇죠. 가능합니다. 1000명에 대한 라이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은 그 저기 뭐 주변에서 계정을 꼬아서라도 계정을 임대해 와서라도 빨리 1000명 채워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좀 더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제가 정세 분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할까 오늘? 예. 이 정도로 이제 저희 오늘의 마수거리 힘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이렇게 제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감히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제가 비록 말은 버벅대고 달변이 아닌 눌변입니다만은 저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가지가 있냐? 첫 번째, 공유준에게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공유준에게는 네. 콘텐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공유준에게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진중권 씨가 갖고 있던 거 아니에요? 중건이 형은 유시민의 저주에 걸렸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뇌가 썩는다. 사실은 요즘에 진중권, 전 보통 중건이 성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중건이 성은 과거의 진중권에 비교하면 정말 말을 무지하게 잘해요. 더 이상 처음에 버벅도 안 나왔을 돼. 때 우리 저기 공원로보다 더 버벅댔어요. 그런데 지금의 진중권에게 생긴 건 뭐냐? 지금의 진중권은 달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앞에서 떠있지 않는 배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둑한 방송 출연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진중권이 잃어버린 게 세 가지 있어요. 메시지, 콘텐츠, 인사이트. 아니 그래도 다 그 콘텐츠 메시지 인사이트 다 있다고 하던데. 그건 한마디로 진중권을 섭외하는 방송 작가들 일방적 주장이고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중건이 형이 방송 작가들이 대부분 이거 젊은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건이 형이 다른 것보다도 최소한 자기 영업망 관리는 잘하고 있죠. 자기 영업망 관리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젊은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나의 메시지, 나의 콘텐츠, 나의 인사이트를 온 세계가 알아줘서 제가 도망간 커드라키 웅비알이라는 걸. 086 공원로의 메시지, 인사이트, 그리고 콘텐츠로 충만한 다음 공유준의 정세 분석은 뭐 매주 하나요? 제가 계획상으로는 이제 매주 2번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1000명이 채워지면은 가능한 한 매일.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손님들 직접 불러서 제가 이제 국내에 네로라는 유명인들보다는 네로라는 사회적 무리를 빚은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부도덕한 걸로 무리를 빚은 건 아니고 남들과는 다른 관점, 시각, 견해를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을 빛내는 기인들, 예. 파격적인 사람들 제가 불러서 예. 라이브를 할 수가 있죠. 1000명을 채워주시면.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할까요? 예,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